요즘에 그래서 28일에 이제 표대결이 벌어져서 전국이 지금 위에서 좀 뜨겁기는 하지만 아래에서는 이제 편지 정치도 좀 펼쳐지고 있는데 두 통의 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먼저 보냈어요.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용기 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이에 대해서 설득하는 편지였고 이번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먼저 보자 하지 않았는가. 수사 보자.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표단속을 하는 그런 편지라고 보는데 이 편지를 받아본 국민의힘 의원들 분명히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박주민 의원이 아니 무슨 자격으로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느냐 매우 궁금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생준 해병대 어머니의 편지를 첨부를 했단 말이에요. 복사해서 다 첨부해가고 보낸 거예요. 난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가령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요 타이밍을 딱 노린 거거든요. 그 특검법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표결을 할 거고 이때는 국민의힘에서 낙선했거나 낙천받았거나 아니면 불출마를 한 의원 그 사람들이 반발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아닌 말로 본회의에 애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다. 이제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58명입니다. 예. 그 58명 중에 모두 다 출석했다고 봤을 때 이제 17명의 반란표 그래서 요즘 17이라는 숫자가 참 회자되고 있어요. 반란표만 예. 있으면 일단 이제 다시 이제 어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정말 이 국민의힘도 딱하지만 민주당도 정말 딱해요. 이런다고 해서 상대방 의원들에게 일일이 그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제발 이 정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의를 위한다고 생각합니까?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보수 논객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편을 그렇게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켜보고 있으면 민주당이 너무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몰아가요. 쉽게 말하면 정의와는 상관없고, 그리고 어떤 한 목적성도 없이 오로지 우리가 이겨야만 되고 우리가 미래의 우리의 목표가 이쪽에 있다. 이재명의 어떤 가령 집권이다.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전략도 예. 있겠지만 혹시라도 혹시 외압 의혹이 있다면 그 진실을 좀 밝히자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는 그런 의도보다는 지금은 그거예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입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으로 몰고 가야 된다. 아니 이 조국 당 대표는 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상기하라. 지금 말하면 당신도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 자기도 곧 내일 모레 감옥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는 온갖 범죄로 10개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2-3개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최고형이 다 무기징역형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덕성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있고 곧 교도소로 가야 될 사람이 예. 지금 윤 대통령에게 당신이 지금 독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문민국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이런 분들이 그 의회 단상에 설 수가 있고 그리고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주정이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서구의 각 나라 다 뒤집어서요. 그리고 미국의 역대 정부를 한번 보세요. 없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내 경험적으로 내가 읽은 책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컨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체면을 차려야 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체면을 차려야 되지만 나는 야당 대표들 이재명 대표라든가 조국 대표들도 좀 체면을 좀 차려라. 어제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노무현 생가에 가서 노무현 서재에서 김경수 전 비서실장까지 네 사람이 사진을 찍었죠. 예. 다 모아서 뭔가 연대를 했어. 목표를 관찰해라. 이 상황 같은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연대에서 어떤 목표를 챙겨야 됩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들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문에도 신문 기자들도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문자로 제목을 뽑지는 않는 거예요. 윤 대통령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요 연대라는 질문을 말은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최상병 특검법을 이렇게 야당이 추진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제가 듣기는 이렇습니다.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두 번째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 이렇게 들렸는데 그렇다면 야당이 정략적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이라면 이럴 때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이럴 때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됩니까? 이 질문은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어떤 행동 말입니까? 윤 대통령 말입니까? 야당, 민주당. 민주당이요. 예.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가령 최상병 그 사건 같으면요. 자기 자신들이 이 최상병 사건의 전체적인 이거 틀을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군에서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도 압니다. 거기도 군부관 출신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률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법률가들은 딱 보면 알아요. 수많은 판례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걸 가령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거나 그 뭐 수사단장이 그렇게 처음에 박 단장이 밀어붙이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대통령이 경로했다 해서 수사 외압이 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 어느 날 갑자기 특검하자 이래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고발했으면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지 공수처가 한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단장도 소환하고 사령관도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수처 수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특검을 하자 이러면 그 정략적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틀이 있는 겁니다. 예. 그 틀을 정략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자꾸 벗어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자기들에게 오는 그 사법 리스크 그걸 완화할 목적이 있다 이랬는데 사실 그 목적이 제일 커요. 그 목적이 제일 큰 겁니다. 지금 당장 수원지검에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곧 이화영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재판 중입니다. 그 6월 7일이거든요. 판결문 나옵니다. 선고일자가 잡혀 있잖아요. 그럼 판결문을 딱 보는 순간에 가장 놀랄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판결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범법 사실에 적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장이 청구됐을 때 오늘 사법 리스크를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그 판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네. 본인에게 오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목적이 제일 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더합니다. 지금 대법원 변호사님? 상고심만 있잖아요.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